자,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갑시다. 도집합 구하는 건데, 배라는 것이 M인 정수, 합집합의 N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 구간이에요. N은 정수고 K인 Z0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하여 X는 R이고 T는 배를 기저로 갖는 위상이다. 기저로 갖는 R상의 위상. 에서 자, 집합 A 이꼴 2분의 1 이것이 도집합. 자, 이걸 물었어요. 이것은 이제 도집합이라는 것은 집적점을 모두 찾아라는 건데, 집적점을 모두 찾아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저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저를 가지고 위상을 만들어냈다가 위상을 가지고 x가 a의 집적점이 될 것이냐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x의 계근방 g, x를 가진 위상의 원소 이래가지고 g가 뭔지 생각하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기저를 위상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x를 가진 위상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기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기저는 정수점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0, 조금 크게 그려봅시다. 0, 1, 2, 뭐 이런 식이라면 이 정수점들이 일단은 기저의 원소들이 한 점 집합들. 이것도 기저의 원소고 기저의 원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집합이냐면은 정수점과 정수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는 0 이상의 정수죠. 그죠? 그러면 K가 0인 경우는 1일 테고 1이면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n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0 플러스 뭐예요? 1. 0 플러스 1. 0 플러스 1. 0 플러스 2분의 1. 0 플러스 4분의 1. 8분의 1 이런 거죠. 이런 계구간들이 뭐예요? 기저의 원소들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런 게 계구간의 원소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계구간의 원소들이다. 물론 한 점 집합들이 있고, 그죠? 그 상태. 이게 이제 기저의 원소들이에요. 그럼 집합 A가 2분의 1이라는 점이에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점, 이거네요. 요 한 점을 갖고 있는 집합 A의 도집합은 뭐냐? 라는 문제죠. 자, 생각해보면 일단은 x인 r일 때 x가 a의 도집합의 점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다. 어떤 실수도 도집합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x를 분류를 해보자면 x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0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0의 계근방은 0 한 점 집합이잖아요. 이 점에서 자기 빼고 만나는 안 되죠. 자, 0보다 작은 이런 점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점이면은 이 점을 갖고 있는 기저의 원소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이쯤 되는 거 이런 점만 이거의 계근방은 이거잖아요. 기저의 원소는.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하고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 더 안 만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은 안 되죠. 1보다 큰 거는 예를 들어서 1.4 이것의 계근방은 이거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하고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확실한 것은 얘네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얘네들도 안 되죠. 그래서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인 경우는 x가 a의 집적점이 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점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봅시다. 0과 1 사이에 있는 점들. 예를 들어서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점을 갖고 와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0.2를 가지고 와봤다 이거예요. 그럼 0.2의 계근방을 갖고 올 때마다 0.2를 가지고 있는 기저의 원소를 갖고 올 때마다 빠진 계근방이 2분의 1과 만나야 되는데 다시 말해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딱 보이죠? 어떤 거 잡을까요? 0.3 빼기 0.2 하면은 2분의 1하고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집적점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다시 말해서 0과 2분의 1 사이의 점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이런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A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걸 갖고 보냐면은 여기 있는 점을 가지고 오면 요거하고 지금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점을 갖고 왔을 때는 계근방을 n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승이니까 마이너스 k승은 어떻게 갖고 올까요? 예를 들어서 0.2라면은 여기 4분의 1쯤 갖고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는 점들에서는 빠진 근방이 만나는 점이 없죠. 그죠? 4분의 1쯤 갖고 오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분의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은 계근방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요거에서 그 점을 뺀 것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을 갖고 2분의 1을 갖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B를 갖고 오기를 X를 가진 기저의 원소를 뭘로 갖고 왔냐면은 배의 원소를 제로 플러스 2분의 1 이것에 대해서 갖고 오면 요걸 B라고 잡으면은 B 차집합의 X 교집합의 뭐예요? 교집합의 A 요건 A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요게 당연히 공집합이 돼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X는 A의 집적점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X가 2분의 1인 경우 자 2분의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2분의 1의 계근방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죠. 요거죠 요거 하면은 2분의 1 자신 빼버리면은 2분의 1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B를 2분의 1을 가진 제로 2분의 1 0 플러스 1이죠. 1 예. 1 하나밖에 없고 여기 배의 원소인데 이게 B가 돼서 결국 B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 하면 이 자체가 X가 2분의 1인 경우니까 그죠? 2분의 1 뺐다면 제로 1 빼기 2분의 1 하고 교집합 2분의 1인 거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공집합. 따라서 x가 2분의 1인 경우도 A' 원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2분의 1과 1 사이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우는 자 여기 점이 여기 있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개근방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죠. 여기서 이걸 빼도 2분의 1은 살아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자 x를 가진 제로 플러스 1 그죠? 인 배에 대해서 여기 이제 b죠. 에 대하여 b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나요? 2분의 1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 따라서 자 x는 a의 도집합의 원소다. 결론적으로 a의 도집합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뭐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4.3, 2.4.4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저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자, 기저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x가 전구간이 ABCD라고 봅시다. ABCD 상에서 첫 번째 배라는 것이 배1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AB, BC 그 다음에 B 이렇게 됐다 칩시다. 자, 이것을 기저로 갖는 그 X상의 위상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이 존재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배2를 가지고 올 거예요. 배2는 뭐냐 하면은 ABC, CDE, BCD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배1을 생각해 보면 배1을 그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배1을 기저라고 봤어요. 배1을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태라고 봅시다. 그럼 이게 이미 합집합을 해서 태 원소들 다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 하면은 전체 집합이 항상 있어요. 이 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X상의 위상이기 때문에 X가 있기 때문에 결국 X가 적당한 배제로의 합집합의 꼴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배제로는 배1의 서브 컬렉션을 적당히 갖고 와서. 근데 여기 있는 것 실제로 배1이라는 것은 AB, BC, B 이렇게 나타나 봐야 여기 있는 다 합집합해도 다 갖고 와서 합집합해도 X가 안 돼요. X는 ABCD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모순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무리 잘 갖고 와도 합집합 해가지고 전체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배1은 기저의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X상 위상에 대한 기저의 자격이 안 된다. 두 번째, 배2가 기저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또 배2를 기저로 갖는 위상이 있다라고 보고 그걸 태라고 봅시다. X상 위상. 자, 요걸 기저라고 봅시다. 그럼 역시 이것도 이미 합집합해가지고 태의 용서들을 다 만들어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느냐 하면은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B, C, D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상의 정의에 의해서 두 개의 교집합은 당연히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유한 교집합이 닫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B, C가 되는데 B, C가 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태의 모든 원소들은 배2의 원소의 합집합의 꼴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배0라는 배2의 서브 컬렉션이 존재해가지고 배2를 합집합해서 B, C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유니언 배2. 근데 실제로 배2의 원소들은 뭐밖에 없었느냐면은 A, B, C, B, C, D 이거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이걸 아무리 합집합해도 B, C를 만들어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순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기저로 갖는 위상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기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저가 되려면 적어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냐면은 일단 전체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전체 집합을 적당한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두 원소 B1, B2를 갖고 와서 B1, B2의 교집합이 다시 뭐예요? 요 B1, B2의 교집합이 다시 합집합의 꼴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때 결국 뭐예요? 기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기저가 되려면 이런 사실을 만족해야 되더라. 합집합에서 전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은 결국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전체가 만들어지면 충분하죠. 그래서 정리 2.4.3 하고 2.4.4 요걸 가지고 와서 자, X가 공집합이 아닌 X를 가지고 와서 배라는 여기 이것을 잡아봤어요. 적당한 배가 X상의 기저가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배를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이 존재한다면, 다시 말해서 즉 배가 X상의 기저가 된다는 말은 결국 뭘 만족해야 되냐면은 전체 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전체 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은 배에 적당히 갖고 와가지고 전체 집합을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원래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배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와서 X를 만들어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쓰지 말고 배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와서 전체 집합을 만들어내야 되고, 두 번째로 자 저기 얘기했던 대로 B1, B2가 배에 들어가면 그것의 교집합이 적당한 합집합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배0라는 배의 서브 컬렉션이 존재해가지고 B1 교집합 B2가 다시 유니언 배0의 꼴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이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요건 위에 거는 그대로 주고요. X는 유니언의 배 이렇게 주고, 두 번째 조건을 요걸 이제 B1, B2가 배에 있고, 그
그 다음에 이것이 합집합의 꼴로 나타난다는 말 대신에 x인 b1 교집합의 b2이면 뭐예요? 요것과 요것 사이에 기저의 원소를 잡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당한 b인 배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b 그 다음에 b1 교집합의 b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주어질 때마다 요 둘 사이에 기저의 원소 b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요 bx들을 다 모아 보면은 합집합해 버리면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b1 교집합 b2가. 그래서 그 이 위에 있는 사실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b1 교집합 b2가 합집합의 꼴로 표현된다. 적당한 걸 모아가지고. 아까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요 조건을 가지고 기저의 작기역을 체크할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디 쓰이느냐? 자, 이거는 기저의 자격과 관련돼 있어요. 기저의 자격도 안 되는데 기저가 되는 것처럼 가져와서 위상을 정의해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요거 증명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극한 위상, 하극한 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면 2.4.4에서 이런 거 있어요. 배원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A, B, A, B, A, B, R 요걸 가지고 와서 자, 이것을 기저로 갖는 위상을 뭐라고 정의하죠? 배원을 기저로 갖는 위상을 태원 이꼴 정의하기를 배원을 기저로 갖는 R상의 위상을 뭐라고 정의하죠? 이게 하극한 위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하극한 위상은 뭘 만족하게 되겠어요? 자, G라는 집합이 뭘 만족하는 집합들이죠? 자, 위상의 정의로 그 기저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미 X인 G에 대해서 적당한 A, B인 R이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뭐예요? X, A, B, R, A, B, G죠, 그죠? 예. 이런 집합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이게 하극한 위상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태원이라는 건 하극한 위상을 정의해 줄 때 배원을 기저로 갖는 R상의 위상이라고 했는데 이 위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위상이 없는데 이렇게 정의해 놨다면 이게 위상도 안 되면서 계산이 이상하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뭘 체크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것에 대하여 배원을 기저로 갖는 다시 말해서 배원은 R상의 기저가 된다. 다시 말해서 배원은 R상의 위상에 대한 기저다. 그걸 줄여서 R상의 기저다. 이렇게 이 사실을 체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기저로 갖는 위상을 정의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극한 위상이다. 그죠? 보시면은 지금 요걸 기억이라 하고요. 요 1번이 하고 1번 요 기억 니은 합시다. 자, 요 기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유니온의 배 이것이 R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B1, B2를 가지고 와서 그죠? B1, B2를 배에서 갖고 오면 그죠? 교집합이 다시 합집합의 꼴로 나타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실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바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유니온의 배라는 것이 뭐예요?
자, 유니온의 A, B, A, B 이거잖아요. 합집합 이런 거 다 합집하면 이 R 전체 나온다는 게 자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뭐 이건 당연하고 이거는 체크해보면 여기 원소 X를 갖고 오면 X-1, X 플러스 1을 잡으면 되잖아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요 X를 가지고 오면 X는 뭐예요? 여기 원소예요. 이유는 이 X는 어디에 원소죠? X 플러스 1 할까요? 그냥 여기에 원소잖아요. X. 근데 이게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원소 왼쪽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당연히 R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B1, B2를 가지고 와요. B1, B2. B1, B2는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여기 X가 있었고 자 B1, B2는 A1, B1, A2, B2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죠? 배의 원소. 갖고 오면은 요것의 교집합이 어떤 꼴로 나타나야 돼요? 교집합이 적당한 합집합의 꼴로 나타나야 되죠. 자, 그러려면 이 교집합은 어떤 꼴이 될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거 아니에요? 교집합은 이런 꼴이겠죠. 그죠? 여기 A1, B1, A2, B2 물론 사회적 결혼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사실상 이제 이게 왼쪽에 게 이렇게 자리가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X를 자 B1 교집합에 B2에서 가지고 왔다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 갖고 왔다면 자 X와 교집합 사이에 기저의 원소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죠. 기저의 원소를 뭘 잡아낼까요? 여기서는 뭐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맥시멈에 A1, A2를 잡으면 충분하죠. B를 요거는 이제 물론 둘 중에 이 자리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요걸 미니멈에 B1, B2라고 잡으면 충분하죠. 요것을 A라고 보고 요것을 B라고 둡시다. 그러면 닫고 열면 되잖아요. 그래서 X, A, B 자, 뭐 이건 당장 이 꼴이 되니까 포함된다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죠? B1, B2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나요? 이게 배에 들어가죠. 그죠? 배 1에 들어가죠. 단 A는 맥시멈에 A1, A2 B는 미니멈에 B1, B2 해가지고 요걸 체크했어요. 요거 B1, B2의 교집합에 X가 있으면은 X와 B1 교집합 B2 사이에 기저의 원소가 나타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 기저의 자격이 된다 이거예요. 기저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저로 간 R상의 위상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것은 실제로 기저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X가 주어질 때마다 X와 반개구간 AB가 G와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극한 위상이라고 부르자. 그럼 상극한 위상은 똑같은 과정이죠. 좌우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극한 위상도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이제 그 2번에서 배2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에서 배2 이꼴 열고 닫고 AB 날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것에 대하여 기억 배2가 R상의 기저다. R상의 위상에 대한 기저가 된다. 이유는 같은 방법이다. 좌우만 바뀐 거예요. 그죠? 그걸 근거로 해서 배 태2를 정의해 줄 수 있다. 태2는 배2를 기저로 갖는 R상의 위상 이고
이것은 이제 상극한 위상이라고 부른다. 자, 이것은 G들의 모임으로서 G는 이미 X인 G에 대해서 적당한 A, B가 존재해서 실제로 만족하기를 X, A, B, R, G 이거죠. G. 이런 거죠. 그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얘기해 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상극한 위상. 자, 잘 아시다시피 아래쪽으로 닫혀 있는 게 하극한이고 위쪽으로 닫혀 있는 게 상극한이고 양쪽 다 닫혀 있지 않은 양쪽 다 열려 있는 이게 뭐예요? A, B. 보통 위상이죠. A, B, A, B, 날. 그죠? 이걸 갖고 오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상이 됨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긴 한데 배가 R상의 위상이 된다는 사실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위상태를 정의해 주기를 배를 기조로 갖는 그 R상의 위상, R을 정공간으로 하는 위상을 정의해 줄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게 이제 여기 있는 G라는 R의 부분집합으로서 임의의 X인 G에 대해서 적당한 A, B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뭐예요? 이제는 X, A, B 양쪽 다 열리고 G에 들어간다. 이게 결국 보통 위상이었다. 그죠? 유절 토폴로지 보통 위상. 그래서 보통 위상을 살짝 바꾼 게 하극한 상극한 위상이죠. 이제 한쪽을 닫아 보니까 그것도 위상이 되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위상으로 준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다 지금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런 기저의 자격을 체크한 것이다. 그죠? 기저의 자격을. 요게 기억이고 뭐 요걸 니은이라고 본다면 기억과 니은은 뭐 똑같은 얘기다라는 사실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죠? 앞에서 증명 뭐 비슷한 걸 증명해 봤었잖아요. 기저에서 두 가지 조건, 서로 동시 조건. 됐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요게 이제 지금 이런 기저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지금 배가 X상의 기저가 된다라고 하면 기억을 만족하는 거 요거 하고 기억을 만족하면 배가 X상의 기저가 된다라는 사실을 체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위에 거는 아마 아까 도입에서 충분히 예상이 될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조건은 배를 기저로 갖는 위상이 있다면 결국 이제 전체 집합이 합집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교집합이 다시 위상의 원소가 되니까 다시 합집합이 꼴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는 뭐 그냥 그럴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입에서 충분히 예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만족하면 이게 X상의 위상에 대한 기저가 된다라는 사실은 이건 체크를 해야 될 문제잖아요.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길게 증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상당히 길죠. 역으로부터거든요. 70페이지부터.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스케치를 해봅시다. 스케치를. 만약에 G1, G2를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사실을 체크해 보자면 G1, G2 그 태라는 것을 배의 원소들, 배를 기저로 갖는 위상이다라고 이제
그 배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요것을 태를 뭘로 주느냐 하면은 유니온의 배제로들, 배제로는 배 서브 컬렉션, 요걸 이제 다 모아봐라 이거예요. 봤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위상이 된다, X상의 위상이 된다 라는 사실을 체크하면 충분하죠. 보세요. 요 조건을 가정했잖아요. 가정하고 배를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배를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은 당연히 배의 원소들을 적당히 갖고 와서 합집합한 것들의 모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것을 가지고 와 보니까 다시 말해 배에서 적당히 갖고 온 것들을 합집합한 것들을 모아 보니까 그것이 X상의 위상이 된다는 사실을 체크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원했던 배를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상이 된다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O1, O2, O3 조건을 체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O1은 그냥 공집합 전체 집합은 바로 나와요. 나오는데 O2, O3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G1, G2를 이제 어디서 갖고 왔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지금 태에서 갖고 왔다라고 봤을 때 G1 교집합 G2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죠? 이것들을 뭐 합집합한 것들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두 개뿐만 아니라 이미 확장해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유니온의 배1의 꼴로 나타나고 이게 유니온의 배2의 꼴로 표현된다 칩시다. 배에 들어가니까. 그럼 배1, 배2를 뭘로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이걸 B1, B2라고 봐봐요. 배2는 B3, B4 뭐 이렇게 B5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갖고 와서 합집합해서 G1이 나타날 거고 적당히 갖고 와서 합집합해서 G2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 근데 두 개, 세 개 하면은 예로 들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만 합시다. 그래서 요것은 B1 합 B2인 거고 요것은 B3 합 B4인 것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도입이에요. 도입. 도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B1, B2를 합한 게 G1이에요. 이게 G1. 요거하고 요거 합한 게 이게 G1이다. 그 다음에 B3, B4 해가지고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걸 가져갔어요. 그죠? 이게 B3, B4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G2죠. 그럼 사실 예를 들어서 G1 합 G2는 뭘까요? 이것은 4개 다 합집합하면 되잖아요. 그럼 B1, B2, B3, B4 이런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B1, B2, B3, B4를 다 모아가지고 이걸 배제로라고 합시다. B1, B2, B3, B4 요것은 배1에 B1, B2가 있고 배2에 B3, B4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은 당연히 배1도 배2도 어디에 있었냐면 배에 있었기 때문에 합집합에도 이제 어차피 배 서브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면 G1 합집합 G2는 유니온의 배라고 볼 수 있어요. 배제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G1 합집합 G2가 유니온의 배제로의 꼴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두 개뿐만 아니라 3개든 4개든 아무리 많아도 합집합은 적당한 여기 배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합집합의 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결국 뭐예요?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게
위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2개만 아니라 3개, 임의의 이 개수가 제한이 없이 무한히 많이 갖고 오더라도 결국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이런 논리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교집합이에요. G1 교집합 G2. 이거는 뭐 2개만 하면 되는데 이게 태에 들어갈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G1 교집합 G2는 사실 여기 있는 거 B1 합 B2하고 교집합에 B3 합 B4 얘네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요렇게 다 분리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유니온의 BI 교집합 BJ 합집합이다. IJ는 결국 뭐예요? 이게 뭐 1, 2 IJ는 1, 2 J도 1, 2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뭐예요? 합집합한 거잖아요. 분리하면 이렇게 하면 그죠? 근데 가정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가정에서 자 교집합은 적당한 합집합의 꼴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적당한 뭔가의 합집합의 꼴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제로. 적당한 배제로라는 배 서브 컬렉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 둘, 셋, 종류가 4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4가지의 종류의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합집합해서 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집합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호를 IJ니까 배 I, 배 J하고 여기 I, J라는 서브 컬렉션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이것은 뭐의 합집합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꼴 유니온의 배제로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배 I, 배제로는 결국 뭐냐면은 유니온의 배 IJ, I는 1, 2, J는 1, 2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집합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배 IJ는 다 배의 서브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봐야 배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배제로라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합집합의 꼴로 나타났으니까 이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위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G1 교집합 G2는 위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O3 엑시엄을 체크할 수 있다. O3. O2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거고 O3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럼 O2 왜 2개만 했느냐? 2개뿐만 아니라 확장이 분명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증명을 해놓은 게 그 70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다음 페이지 71페이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 사실 체크해 봅시다. 요 이제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스타는 일단 그 공집합하고 그러니까 태라는 것을 잡기를 유니온의 배제로는 배 서브 컬렉션 이렇게 잡았을 때 태는 O1, O2, O3 조건을 만족하더라. 따라서 태는 뭐가 되죠? 태는 배를 기저로 갖는 X상의 하나의 위상이더라 라는 사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기저로 갖는 X상 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게 되죠. 그래서 O1은 뭐냐면은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여기 들어간다. 그죠? 태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은 엠프티 컬렉션의 합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엠프티 컬렉션은 당연히 어디 있나요? 엠프티 컬렉션은 배의 서브 컬렉션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X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집합 X는
아까 전에 가정에서 뭐 했었어요? 유니온의 배. 이게 되니까 배는 어디 있나요? 또 배는 당연히 배의 서브 컬렉션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 두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요 두 사실. 그 다음 O2를 봐요. O2. O2는 쉬워요. O2는 어떻게 하냐면은 GI들을 가지고 왔어요. GI들은 뭐냐면은 유니온의 배 I들이에요. I9. 배 I들은 뭐냐면은 배의 서브 컬렉션이고 I9 이렇게 됐죠. 자, 에 대하여 G 유니온의 GI가 이제 뭐가 돼야 될까요? 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게 어떤 꼴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유니온의 배제로의 꼴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제로를 뭘로 잡으면 배제로를 여기서 배제로를 여기가 B1, B2, B3, B4 이거면 B1, B2, B3, B4를 잡아오면 된다 이거예요. B1, B2, B3, B4를 갖고 오려면은 여기 B1, B2하고 B3, B4를 다 합집합해 갖고 오면 그게 배제로가 돼서 걔네들을 합집합한 게 얘네들 그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배제로를 뭘로 잡아야 될까요? 유니온의 배 I9 이라 두면 G 꼴 각각의 G 꼴 유니온의 배제로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게 당연히 뭐예요? 태에 들어간다. 그죠? 물론 여기 배제로라는 것은 어디 있나요? 배의 서브 컬렉션일 수밖에 없죠. 왜? 배 아이들이 배의 서브 컬렉션이니까 여기 합집합해 이런 걸 많이 갖고 와서 합집합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오토 액시엄, 오토 조건을 만족했죠, 그죠? 뭐 여기 한 줄 더 쓸까요? 여기 지금 G 꼴 유니온의 GI고 I9 이게 뭐예요? 유니온의 배제로다. 그래서 이게 태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걸 한 칸 더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죠? 요거는 뭐 안 쓰는 게 좋겠대, 그죠? 자, 그다음 O3는 G1, G2를 가지고 왔어요. G1, G2를 태에서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G1은 태에서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니온의 배1의 꼴로 표현될 거고 요건 유니온의 배2의 꼴이다. 배1, 배2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여기에 B1, B2, B3, B4가 있었다면 교집합이 꼴은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원소 갖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교집합한 것들을 모두 합집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I in 배1 하고 BJ in 배2에 대해서 이것에 대하여 이 두 개를 갖고 오면 BJ in 배2에 대하여 일때 BI 교집합의 BJ는 분명히 적당한 합집합의 배 IJ의 꼴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죠? 적당한 가정이잖아요, 이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제로를 뭘로 잡느냐면은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거 배 IJ BI가 배1에 있고요. BJ는 배2에 있는 얘네들을 다 갖고 와서 합집하면 요로 두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배 IJ가 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G1 교집합의 G2는 자, 원래는 BI하고 BJ를
모조리 갖고 오는 거예요. bi, bj.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원소 bi를, 그죠? 여기 있는 원소 bj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둘을 교집합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얘네들하고 얘네들 교집합을 나타날 수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합집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bi, bj를 모두 갖고 와서 합집합한 거예요. 물론 bi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여기 표기를 여러분들 익숙한 표기 이게 낫죠. bj 해놓고 bi는 어디서 배 1에서 갖고 오고 bj는 어디서 배 2에서 갖고 와서 요 교집합한 것들을 모두 합집합한 거다. 그러면 요것은 아까 같으면은 b1, b3, b1, b4, b2, b3, b2, b4 이런 거 그런 걸 합집합한 것이다. 근데 지금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결국 뭐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합집합한 것들이니까 요걸 다 모아놓은 게 배제로예요. 그러면 이게 유니온의 배제로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태에 들어갔다. 이거. 따라서 G1 교집합 G2가 태에 들어갔다. O3X면 만족했죠. 따라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유니온의 배제로들, 그죠? 배제로는 배 서브 컬렉션. 이걸 모아놓은 거, 이것이 X상의 위상이 됐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은 태가 배를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기저의 자격을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기저는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분 기저는 어떠냐? 자, 부분 기저는 아무나 돼요. 부분 기저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그게 2.4.7이에요. 정리 2.4.7. 자, 이건 기저의 자격이고 지금 요거는 부분 기저의 자격이에요. 부분 기저의 자격. 자, S라는 파워 X의 서브 컬렉션. 이미 S라는 X의 부분 집합을 모아놓은 거. 이거 세 대하여. 자, 첫 번째. S는 적당한 X상의 위상에 대한 부분 기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배라는 것이 배라는 것을 잘 잡아오기를 S의 유한 부분 집합 쪽의 모임. 그것은 교집합의 S0. S0는 자 S의 유한 부분 집합 쪽을 모아가지고 교집합 한 것을 배라고 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 배는 뭐예요? X상의 기저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배를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즉 이게 뭐냐면은 이게 S를 부분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인 거죠. 그래서 S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분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부분 기저는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요게 뭐가 됐냐면은 지금 위에 있는 이 위상을 TS라고 봤을 때 이걸 TS라고 두면 이것을 T의 S라고 두면 이런 결과를 얻게 돼요. TS는 S를
포함하는 x상의 최소의 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뭐 안 했지만 x상의 위상의 교집합은 무조건 x상의 위상이 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교집합의 위상은 뭐냐면은 s를 가진 x상의 위상을 다 갖고 와서 교집합한 게 결국 s를 포함한 x상의 최소 위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뭐냐? s를 부분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이에요. 자, 아마 이거 증명하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질 거예요. 뭐 이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뭐 사실 상대적으로 저거보다 훨씬 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자 2.4.3하고 4 저거는 이제 확인을 해두시고 요건 그냥 스킵해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그 2.4.5, 2.4.34 동그라미 해두시고 2.4.5로 들어갈 거예요. 2.4.5. 자, 위상을 비교해야 되겠는데 2.4.5도 동그라미 해둡시다. 태가 R 위 보통 위상이에요. 보통 위상. 그 다음에 태스타는 태 위의 하극한 위상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태와 태스타의 관계를 이제 체크해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실제로 자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자, 태와 태스타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누가 더 클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요것은 이제 실제로 그 배라는 것을 이제 보통 이상이니까 개구간 AB 이런 거를 기저로 갖는 위상이다. 그죠? 기저로 갖는 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극한 위상이니까 배1 이꼴 AB 이렇게 해가지고 AB 이것을 기저로 갖는 위상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포함 관계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집합을 이제 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상이니까 여기 집합 AB를 하나 갖고 와 보면 이 AB가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요것은 지금 이 집합을 가지고 와서 요런 걸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합집합해 버리면 그죠? 요런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요걸 뭘로 보냐 하면은 A 플러스 요 차이에 n분의 1 B-A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뭐 2n분의 B-A 하면 충분하죠. n은 1부터 하면. 이게 지금 뭐예요? 요 길이에 n이 1일 때가 반이고 n을 점점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르륵 따라서 제로로 가까이 가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런 구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계속해서 합집합하면 얘네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꼴 자 AB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2n분의 B 마이너스 A의 B 이렇게 요쪽은 열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것은 기저의 원소죠. 배원, 배의 원소인데 요 기저의 원소가 실제로 요 계집합 이것도 이게 배원의 원소니까 배원의 원소의 합집합으로 나타났다면 이건 당연히 계집합이죠. 계집합이니까 테스타의 원소가 됐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배의 모든 원소들은 사실상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집합들을 다 합집합해봐야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기저의 원소들이 테스타에 들어간다면 이걸 합집합해 놓은 것들은 당연히 테스타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위상의 원소, 위상의 정의. 그래서 이쪽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것의 기저의 원소들이 여기서 오픈셋이 되면 이쪽이 오픈셋이 되면 이쪽 위상은 이쪽 위상보다 작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리 2.4.5가 그 얘기예요. 자, 배1이 있고 배2가 있어요. 이 각각 X상의 각각 X상의 두 위상 T1, T2의 기저예요. 두 위상 T1, T2의 기저다 이거예요. 기저. 자, 기저라고 해봅시다. 즉 이 말은 이제 보통 뭐 기저가 오든 부분 기저가 오든 뭐 별 상관이 없어요. I = 1, 2에 대해서 태i를 태의 배i로 잡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방금 한 얘기가 뭐냐면은 T2가 T1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얘기하면 충분하냐면은 여기 기저가 위상에 포함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걸 체크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역도 성립해요. 이거는 체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뭘 얻어낼 수 있냐면은 배2가 배1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저라는 것은 위상의 재료라 그랬어요. 그죠? 이 재료가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합집합한 것들이 T2고 얘네들을 가지고 합집합한 것이 뭐예요? T1이죠. 그렇다면 이쪽이 이쪽보다 많다면 당연히 이런 관계를 만족하겠죠. 그죠? 그런데 역은 되느냐? 역은 될 리가 없어요. 위상 자체가 기저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은 성립할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F1을 뭘로 잡느냐 하면은 폐집합들의 모임으로 잡을 거예요. 스크리 F2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G 여집합들 G인 T1 이거예요. G 여집합들 G인 T2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죠? 여기가 T1이 남편들의 집합이라면 여기 아내들의 집합이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T1이 남편들의 집합이면 F1은 뭐예요? 아내들의 집합. 자기 짝이죠. 그 T2가 남편들의 집합이면 F2는 아내들의 집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의 집합끼리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면 아내들끼리는 당연히 포함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쪽보다 크다면 당연히 여집합들을 모아놓은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여집합을 모아보면 이쪽이 포함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자기 짝을 갖고 오면 그래서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도 당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요거 리을이라고 본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서로 이제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보면 먼저 기역, 리을은 이건 이 정도는 자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는 거 이것도 자명하죠. 왜? 니은에서 뭐라고 썼냐면 배2는 태원에 포함된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요 자명한 거 말고 요 기역에서 니은부터 봅시다. 기역에서 니은을 생각하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자명한 게 태2가 태원에 포함된다면 어차피 기전은 위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2가 태원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 그죠? 여기 포함되는 건 항상 성립하니까 태원에 포함된다. 그죠?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는 거 이것은 일단 방금 저기서 얼핏 생각해 봤듯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죠? 요것은 뭐에 대해서 닫혀 있냐면 이미 합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합에 대하여 닫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합집합해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만족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합집합한 것들은 당연히 태원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어차피 태의 배2라는 것이 이게 유년의 배제로는 배2에 있는 일부를 가져와서 합집합한 것들의 모임인데 이게 태2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것이 태원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닫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태원에 포함됐고 이게 이미 합에 대해서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일부를 갖고 와서 합집합해도 어차피 요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함돼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에서 자 디귿에서 기역 이거는 뭐 자명한 얘기다 이거 그죠? 재료들의 집합이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래서 기역에서 디귿 가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만 이 포함 관계 성립하지 않는 예가 뭐 있나요? 태2를 하극한 위상, 태2를 보통 위상, 태원을 뭐예요? 태원을 하극한 위상 갖고 오면 방금 체크해 봤듯이 하극한 위상이 보통 위상보다 크죠. 그래서 태2보다 태원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나 배2와 배1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배1의 관계는. 여기 뭐죠? 배2는 이제 계구간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걸 잡아와 봤어요. 그죠? A, B. 그 다음에 배1은 어때요? 배1은 아래쪽 닫혀 있는 거. A, B, A, B. 요거죠. 보면은 이 포함관계 성립하느냐 안 하잖아요. 저는 상관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위상의 서로의 상관관계를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R상에서 태원을 뭘로 갖고 있냐면 제일 작은 위상 B산 위상. B산 위상은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두 개만 딱 있는 거니까 제일 작은 위상이고 제일 큰 위상은 뭐냐면 T7이에요. 이게 이산 위상이에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모든 집합을 다 갖고 있는 위상이 T7이다. 그러면 뭐든 이거보다는 크니까 T2 요것은 크다. 이게 여유한이에요. 여유한 위상. 자, 여유한 위상하고 여가산 위상 T3를 한번 생각해요. 여가산 위상. 여가산 위상은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더 커요. 왜냐하면은 여유한 위상하고 여가산 위상에서 폐집합을 생각해 봐요. 자, 방금 여기서 폐집합 길이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계집합 길이의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유한 위상 공간에서의 폐집합은 뭐가 되죠? 폐집합은 전체 집합하고 유한 집합이에요. 자, 여기서 폐집합은 뭐 어떤 거죠? 폐집합은 전체 집합하고 가산 집합이에요. 누가 더 많아요? 유한 집합은 항상 가산 집합이지만 가산 집합은 유한 집합이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폐집합끼리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을 체크해 보니까 부인들이 이쪽 부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당연히 뭐 이렇게 자기 짝이 성립하더라.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여유한 위상하고 이제 또 요거는 보통 위상은 아직 얘기 안 했죠. 보통 위상, T4는 보통 위상이에요. 보통 위상하고 여유한 위상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 위상하고 여유한 위상의 관계. 보통 위상이 더 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체 집합하고 지금 전체 집합이 X가 지금 실제로 R이잖아요. 그죠? R인데 R하고 유한 집합은 폐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위상 공간에서.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R1U에서 R하고 유한 집합은 폐집합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이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보통 위상 공간에서 유한 집합은 폐집합이다. 이거 금방 증명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증명했던 요게 하극한 위상 T5 하극한 위상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요게 또 상극한 위상에 포함된다. 같은 방법이에요. T6 할까요? T6 상극한. 좌우만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방법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산 위상이 포함된다. 이산 위상이 포함된다.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위상의 서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 체크할 때 또 요거 체크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이것은 이제 보통 위상의 기저가 뭐에 포함된다? 상극한 위상에 또 하극한 위상에 그죠? 기저와 위상을 비교하면 된다 이거. 그럼 포함된다는 사실을 체크해서 확인한 것이다 이거. 그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8을 보시면은 2.8, 4.8에 국소기저가 나오는데 국소기저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